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 멘토 부자틀입니다. 혹시 월급이 들어왔다가 카드값으로 바로 빠져나가거나 전세 보증금처럼 몇 달 뒤에 써야 할 목돈이 통장에서 잠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처럼 잠시 스쳐 지나가는 돈, 그냥 두기엔 아깝고 본격적으로 투자하기엔 애매한 단기 자금을 어디에 둬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단기 자금을 가장 스마트하게 주차하는 방법, 즉 파킹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돈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이자를 받으며 안전하게 보관하는 현명한 자산 관리의 첫걸음이죠. 이번 단기자산 마스터 클래스에서 그 모든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탐구할 세 가지 핵심 도구는 바로 발행어음, RP, 그리고 머니마켓 액티브 ETF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이 세 가지 상품을 샅샅이 파헤쳐 여러분의 잠자는 돈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자금의 성격에 딱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자는 발행어음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은행의 정기예금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대상이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그 돈으로 대출이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우리에게 이자를 주잖아요. 발행어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주면 증권사가 그 돈을 운용해 수익을 내고 우리에게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즉, 증권사가 자기 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인 셈입니다. 최고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증권사가 여러분의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가입 시점에 약속된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죠. 그렇다고 아무 증권사나 발행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자의 돈을 직접 빌리는 만큼 발행사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이라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 증권세계만 발행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KB증권 이렇게 단 4곳뿐입니다. 이들은 국내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증권사들이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이론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행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발행어음이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까다로운 자격을 갖춘 AA+ 신용등급의 우량 증권사들만 발행하며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까지 받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이율은 어떨까요? 이율은 예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만 맡겨도 연 2% 내외의 이자를 주는 수시형부터 3개월, 6개월, 1년 등 기간을 정해두는 약정형까지 다양합니다. 보통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져 1년 만기 적립식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연 4%에 가까운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만기의 시중은행 예금보다 약간 더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입니다. 발행어음을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발행어음을 CMA 계좌와 연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매일 이자가 붙어 원금에 더해지는 일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전략은 풍차 돌리기입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이 있다면 한 번에 1년 만기로 가입하는 대신 매달 100만 원씩 1년 만기 발행어음에 가입하는 거죠. 이렇게 12개월로 쪼개 가입하면 1년 뒤부터는 매달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높은 금리는 유지하면서도 급할 때 돈을 쓸 수 있는 유동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 시에는 약정 이율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적용되니 자금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상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RP, 즉 환매 조건 부채권입니다. 이름이 조금 복잡하죠. RP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증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자신이 보유한 국채나 공사채, 신용등급이 매우 높은 우량 채권 등을 투자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약속한 날짜에 원래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면서 담보로 맡겼던 채권을 다시 사가는 환매 구조입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초안전 채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셈이라
담보가 확실해서 안정성이 매우 높죠. 발행어음이 증권사의 신용을 담보로 한다면 RP는 우량 채권이라는 실물을 담보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RP는 주로 단기자금 운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1일, 7일, 15일, 30일 사이에 초당이 투자가 많고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원금과 이자가 동일한 조건의 RP에 재투자되는 롤오버 기능이 있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 들어온 돈을 카드값 나갈 때까지 며칠간만 넣어두는 용도로 아주 적합하죠. 최소 투자 금액도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약 10만 원부터 가능한 경우가 많아 소액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일반적인 RP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는 특판 RP를 노려보세요. 증권사들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종종 특별 판매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연 5% 이상의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각 증권사 앱에 이벤트 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외화 이야기 좀 해볼까요? 최근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시기가 길어지면서 원화 상품보다 달러 RP나 달러 발행어음의 이율이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달러로 이자를 받으니 쏠쏠하겠죠. 하지만 이는 환율 변동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강세, 이자로 번 돈보다 환차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환차익까지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면 단기자금 운용 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상품입니다. 바로 머니마켓 액티브 ETF입니다. 이름이 길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머니마켓과 액티브 ETF죠. 이는 기존의 MMF, 즉 머니마켓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시킨 상품입니다. MMF는 원래 초당이 채권이나 기업 어음 CP 등 만기가 짧고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해서 은행 예금과 비슷한 안정성과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인데요. 이걸 ETF 형태로 만들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한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유동성입니다.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시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어 현금화가 매우 빠르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 계좌는 물론 연금저축이나 ISA, IRP 같은 절세 계좌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불안해서 잠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싶을 때 주식을 판 돈으로 바로 이 MMETF를 사두면 하루라도 이자를 받으며 관망할 수 있죠. 그야말로 계좌 속 현금 주차장으로 아주 편리한 도구입니다.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대부분의 머니마켓 액티브 ETF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CD금리 같은 단기 시장 금리의 움직임에 거의 연동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ETF의 수익률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르고 내리면 함께 떨어지는 구조죠. 이자는 매일매일 발생해서 ETF의 가격, 즉 순자산 가치 네이브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주식처럼 등락하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쌓인 이자는 월 또는 분기마다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분배금 형태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다만 ETF는 펀드임으로 운용에 따른 총보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가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고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상품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발행어음, RP, 머니마켓, 액티브 ETF. 이제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셨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상품을 고르는 3단계 선택 가이드. 1단계, 자금의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6개월 뒤 주택계약금이나 1년 뒤 자녀 학자금처럼 써야 할 날짜와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진 큰 목돈이라면 가입 시점에 금리가 확정되는 발행어음이 가장 유리합니다. 시장 금리가 변동해도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면 언제든 주식 매수나 다른 용도로 즉시 사용해야 할 유동성 자금이라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MMETF나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RP가 훨씬 적합합니다. 2단계, 투자 기간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세요. 돈을 묶어둘 수 있는 기간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만약 투자 기간이 한 달 미만의 초당이라면 하루 단위로 이자가 계산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 RP가 가장 편리합니다.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애매한 기간이라면 RP와 MMETF를 반반씩 혼합하여 운용하면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도 좋습니다. 만약 6개월에서 1년 이상 안정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자금이라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가장 높은 장기 약정형 발행어음을 선택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 3단계,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생각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시장 금리에 연동되는 RP나 MMETF의 수익률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빠르게 떨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현재의 높은 금리를 만기까지 고정시켜주는 발행어음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금리 하락기를 방어하는 매우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면 변동금리 성격이 강한 MMETF나 당이 RP를 롤오버하며 금리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실제 투자에 나서기 전 꼭 챙겨야 할 빠른 팁입니다. 첫째, MMETF는 상품별 수수료 총보수를 반드시 비교하고 RP는 자동 재투자 옵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발행어음에 가입할 때는 발행사의 규모와 신용등급 AA+ 이상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만약 달러 상품에 투자한다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여주는 환해지 예측, 표시가 붙은 상품을 고려하거나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환율 변동 범위를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전략들을 조합한 실제 예시를 살펴볼까요? 첫째, 월급 통장처럼 수시로 돈이 오가는 생활비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 RP나 MMETF로 관리하여 단 하루의 이자도 놓치지 마세요. 둘째, 당장 쓸 일은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하는 비상금이라면 안정적인 1년 만기 발행 어음에 70%를 넣어 높은 이자를 확보하고 나머지 30%는 급할 때 바로 뺄 수 있도록 수시 RP에 배분하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합니다. 셋째, 1년 뒤 유럽 여행 자금처럼 명확한 단기 목표 자금이 있다면 앞서 설명드린 풍차 돌리기 전략을 활용해 매달 만기가 돌아오도록 발행어음을 12개로 쪼개 투자해보세요. 유동성과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단기자산 운용은 수익률 경쟁을 하는 레이싱카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음 투자를 준비하는 주차장입니다. 주식 투자처럼 짜릿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첫째, 원금의 안전성. 둘째,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유동성. 그리고 셋째, 최소한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꾸준한 이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냥 은행 보통예금에 두면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현금. 이제 잠에서 깨워 현명하게 주차하세요. 오늘 배운 3가지 도구를 활용해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